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54호 제7면 기사입니다. 부천시 장애인 나들이버스 라운드리 운행. 부천시는 장애인들이 다양한 문화 여가 활동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라운드리 버스를 운영한다. 라운드리 버스란 즐거운 뜻이라는 뜻의 순우리말인 라운과 나, 드리의 합성어로 부천시민 명칭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이 버스는 신체적 불편으로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야외 활동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맞춤형 버스로 제작됐다. 기존 45인승 버스 내부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쉽게 승, 하차할 수 있도록 리프트가 설치됐다. 또한 휠체어 8인석, 일반인석 21석, 운전석 1석 등 총 30명이 탑승할 수 있도록 구조를 변경했다. 라운드리 버스 도입으로 이동 불편을 겪었던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강화될 뿐 아니라 원활한 원거리 여행 및 문화체험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라운드리 버스 이용 대상자는 부천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 단체이다. 이용 신청은 버스 위탁 운영기관인 부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홈페이지 www.부찬드.or.kr에서 할 수 있다. 위탁 운영기관인 부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리프트가 장착된 대형 버스 도입을 통해 장애인의 여가 활용 및 사회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거동이 불편한 휠체어 이용자의 편안한 발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부천희망재단, 부천시 폭염 취약계층 에어컨 지원. 부천희망재단은 에어컨 100세대를 폭염 취약계층 103세대에 설치를 완료했다. 지난 7월 13일 부천시, 부천사회적기업협의회,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폭염 취약계층 무더위 예방을 위한 에어컨 지원사업 협약식에 따른 후속 조치로 코로나19로 인해 관련 시설들이 휴관, 폐쇄됨에 따라 무더위에 취약한 노인 가구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진행 방식은 주거 취약계층 조사를 통해 주택 형태에 맞는 에어컨을 선정해 대상자 및 집주인과의 동의 작업 후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재원은 재단 기금인 내가 도울게요 기금을 통해 지원했다. 부천희망재단 김범용 상임이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 참여가 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협력이 구축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원을 받은 한 노인은 설치 완료 후 안내 전화에서 냉방기 지원 탈락해서 참 속상했는데 지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지금도 계속 들고 있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부천희망재단은 부천시를 중심으로 향후 코로나19 관련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부천시 보건소, 행복한 이유식 영양 플러스와 함께해요. 부천시는 지난 7월부터 우리 아기 행복한 이유식 영양 플러스와 함께해요 사업을 추진하여 영아의 미래 건강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 아기 행복한 이유식 영양 플러스와 함께해요는 영양 문제 해소를 위해 영양 플러스 사업 대상자 중 이유식 시작을 앞둔 아기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본래 부천시 보건소는 영양 플러스 사업을 통해 기존 중위소득 80% 미만 가구 중 영양위험 요인, 저체중, 저신장, 빈혈 등이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식품 및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영아의 미래 건강을 위해 마련된 이번 사업은 대상자에게 단계별 이유식 보관용기와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 문제를 해소하고 대상자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도록 영양 상담을 통해 돕는다. 부천시 보건소는 아기의 평생 건강을 위한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홍영의 건강증진과장은 부천시는 건강한 아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영양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는 부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 지역번호 032-625-4471으로 하면 된다. 성남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성남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13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오는 6일로 종료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한 주 더 연장된다. 시는 여전히 외부 활동을 최소화해 방역을 집중 강화해 나간다. 이에 따라 지난 30일부터 시행된 강화된 방역 조치는 그대로 이어진다. 공공작은 도서관, 판교박물관, 경로당 등 모든 실내 공공시설과 실내외 체육시설, 유흥주점, PC방 등 12종 고위험시설, 153곳 실외 공공시설 운영 중단이 연장된다. 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 총 12,000배가 한두 곳도 여전히 오후 9시부터 이길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제한적으로 운영 가능하다. 이에 더해 지난 30일부터 매장 내 영업이 제한된 프랜차이즈형 카페의 제과제 빵점과 아이스크림 빙수 전문점도 추가됐다. 이곳에선 13일까지는 시간에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 음료 섭취는 불가하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또한 모든 유치원 학교, 고3은 제외는 원격 수업을 유지하고 학원, 10인 이상, 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 직업훈련기관도 집합 금지된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 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 역시 운영 중단이 연장된다. 한편 전국 최대 규모인 성남 모란민속 5일장도 앞선 2월부터 3월까지 5차례, 8월 16일부터 9월 4일까지 4차례 임시 휴장했다. 성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은수미 성남시장은 시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가 되어 개인 위생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시와 방역 당국을 믿고 모두의 협력으로 지금의 고비를 반드시 넘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시
5g 기반 공공장소 비대면 방역 서비스 구축. 성남시는 9월부터 5g 기반 공공장소 비대면 방역 서비스를 구축한다고 31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는 지난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가주관한맥, 모벨 에지 컴퓨팅, 기반 5g 공공부문 선도적용 공모사업에 선정돼 KT 컨소시엄의 수요기관으로 참여해 시행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오는 9월 서비스 기반 구축을 시작으로 내년 1월부터 2년간 시행한다. 공공시설에 출입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얼굴인식을 통해 자동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마스크 착용 여부를 점검해 출입 기록을 관리한다. 공공도서관 15곳, 탄천종합운동장 내 탄천스포츠센터와 체육회관, 성남종합스포츠센터, 판교스포츠센터, 평생스포츠센터 등 5개 체육시설, 도촌유치원 등 3개 단설유치원, 판교박물관과 미술관 3곳 등 총 27곳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지난 3월 네이버와 협약을 맺고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AI, 케어컬 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는 능동 감시자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증상 이상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연계한다. 8월 28일 현재 31,130건의 상담콜을 진행했고 유증상 575건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전달해 검사 안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는 비대면 방역 서비스와 더불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코로나19 대응 서비스로 K방역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 한편 시는 이 외에도 스마트 도시 5개년 중장기 계획 마련 지능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미세먼지 빅데이터 분석 대응 시스템 구축 위례 성남고 등 공공주택지구 및 판교 제2 테크노밸리 스마트 도시 시설물 구축 성남 도시정보통합센터 운영 등 다양한 스마트 도시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성남시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7일 온라인 개최. 성남시는 오는 9월 7일 오후 2시 온라인으로 제21회 성남시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성남시가 주최하고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여 개최하는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되는 등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 사회복지협의회의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하는 방식을 진행된다. 사회복지의 날에 대한 이해를 돕는 소개 영상, 사회복지 종사자의 사기 증진 및 사회복지 활동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복지 유공자 표창, 사회복지 결의문 낭독 등을 시청할 수 있다. 사회복지의 날은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